그린란드발 리스크가 다소 진정되고 또 매크로 지표까지 두 개가 호재거리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0.59% 상승 중이고요. 또 나스닥이 오늘 메타의 5% 강세, 또 테슬라의 3% 강세에 힘입어서 0.84% 상승 중입니다. 또 이어서 S&P 500 지수까지 0.5%,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 과연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이 군데군데 하락불, 빨간불을 제외하자면 초록불 상승장이 조금 더 강한 오늘 하루입니다. 역시나 메타가 가장 눈길을 끌고 있네요. 그전에는 구글과 메타가 거의 1년 전만 해도 비슷한 이런 시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참 많이 하락했었던 메타입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메타의 주가 하락이 좋은 매수 기회라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이 때문에 오늘 메타의 주가 큰 폭으로 되돌림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밤사이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의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이 상당 부분 시장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드디어 안전요원, 그러니까 동승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일반 대중을 상대로 선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테슬라 여러 가지 요인이 주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약간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 넷플릭스도 계속해서 약세 보이고 있고요. 또 G 에어로스페이스 6.78% 급락 중입니다. 이 4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연간 매출 전망이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급락 보여주고 있고요. 오라클은 오늘 2.32%, 장중에 거의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과 또 중국, 계속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공식적인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업권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라클,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주요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슈입니다. 가장 먼저 이 미국의 차세대 방공망이죠. 이 골든돔에 있어서 덴마크 총리 측이 상당히 열려 있다는 그런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그린란드발 관련 리스크,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속보로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이 유럽 측 8개 국가에 대한 관세를 전격 철회했고요. 또 밤사이에는 덴마크와 미국 간의 입장이 얼추 들어맞는 듯한 그런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계속해서 이 관련 공식 석상에서 안보와 투자,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상이 열려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조금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건데 특히나 이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골든돔을 포함해서 미국의 차세대 방공망을 포함해서 북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골든돔 관련주들 다시 한번 움직임 보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한번 온건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나토와 골든돔과 또 광물검을 포함해서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 골든돔에 있어서는 이 두 양국의 입장이 일견상통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재 미국이 사실상 모든 접근권, 그러니까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접근권을 갖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견 봤을 때는 굉장히 경계감을 키울 만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요. 사실상 원래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런 계획들을 추진 중에 있었죠. 소유권이 아니라 접근권까지만 갖게 되더라도 만족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장을 온건하게 선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안도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 이 매크로 지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종전의 두 번째 이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미국의 3분기 GDP가 탄탄하게 나오면서 이 경기의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11월 PCE 지수 물가 지표죠. 이것도 상당 부분 호재거리로 나올 만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뒷장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선 미국의 3분기 GDP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분기별 미국 GDP 성장률을 제가 그래프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 25년 3분기가 4.4%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최고치인데 그 전에 최고치가 이제 2023년 4.7%의 3분기 GDP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GDP에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대폭 줄어들었고요.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이슈냐면 전분기만 하더라도 상승률이 3.8%에 그쳤고요. 이번 예상치도 4.3%에 그쳤습니다. 전분기를 월등하게 뛰어넘고 또 예상치마저 뛰어넘은 그런 미국 경제 성장률이 확인이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상 밖의 강한 경기 반등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PC 상승률, 이 소비 관련 지표 역시 상당히 탄탄하게 나왔는데 전월비와 전년비 모두 그리고 PC 헤드라인 이런 지수와 또 가장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수치죠. 근원 PC 상승률 역시 모두 다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이 견조한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게 선회를 하면서 이게 상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잡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주들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죠.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메타와 특히 오늘 테슬라가 각각 5%와 3% 강세를 보였는데 자세한 이슈들 뒷판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선은 전반적으로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AI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제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AI가 거품이 아니고 더더욱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이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밤에는 메타와 테슬라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 이 1년 전만 하더라도 구글과 메타의 시촉이 히트맵상에서 엇비슷했는데 구글은 치고 올라가는 반면 메타의 주가는 그동안 많이 꺾였었습니다. 이게 마진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요. 또 AI 관련 비용 부담이 상당히 메타를 짓눌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은행 제프리스 측이 현재 저가 매수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면서 매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매우 좋은 구간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 손해를 볼 위험에 비해서 수익을 벌어들일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고요. 현재 메타 목표 주가를 $910로 잡으면서 현재가 대비해서 48%나 굉장한 상승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테슬라 역시나 3% 이상의 상승세를 장중에 보여줬는데 가장 큰 이슈는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요. 드디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완전 무인 로보택시,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자동차 혼자 힘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내놓은 발언도 상당히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테슬라 공장에서 간단한 작업을 수행 중이라면서 내년 말에는요. 일반 대중에까지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현대차의 주가가 어제 잠깐 쉬어갔었는데 오늘 로봇주가 다시 한번 급반등하면서 마찬가지로 되돌림 보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할 이슈고요. 또 AI 발전의 병목이 전력이라면서 해결책이 태양광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주들 다시 한번 밤사이에 집중을 받았었는데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2030년과 2041년쯤에 조만간이죠. 이제 거의 5년 정도 남았습니다. AI가 인류 전체의 지능을 초월할 정도로 똑똑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AI주들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추가적인 상황 정보경 앵커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M7 종목도 잘 가는 하루였는데요. 개별 종목들의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확인해 볼 종목 메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기술주의 상승폭을 주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제프리스가 메타를 최선호주로 재확인했죠. 알파벳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할인 매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 최근 출범한 슈퍼 인텔리전스 랩에서 첫 내부 AI 모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두 가지의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 공군과의 대형 클라우드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28년까지 미 공군의 클라우드 원 사업을 지원하는 1억 7천만 달러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졌습니다. 벤츠로 잘 알고 계신 메르세데스 F1 팀이 있는데 장기 스폰서십 계약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정부 클라우드의 글로벌 브랜드 협업을 확대하는 소식까지 동시에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테슬라입니다. 간밤 기술주의 상승을 또 한 번 이끈 게 테슬라인데요.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로보택시와 관련한 발언을 했죠. 올해 말까지 무인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또 내년 말에는 옵티머스 로봇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인데 자세한 소식 월가 시그널에서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종목의 주가 흐름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메타인데요. 오늘 좀 가장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5%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1.58% 오르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한 종목 확인해 보시면 테슬라 마찬가지로 오늘 좀 크게 올라줬습니다. 4.15% 오르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애플의 이야기입니다. 애플은 좀 강경 대응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인도 경쟁 당국의 앱스토어 반독점 조사 과정에서 글로벌 재무자료 제출 요구에 반발을 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과징금 리스크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 전력을 부각하면서 주가에는 좀 제한적이나마 긍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구글입니다. 레이먼드 제임스가 알파벳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400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월가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좀 AI 기반 검색과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출 전망을 끌어올릴 거라고 전망을 했죠. AI가 실적 레버리지로 작용할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아마존입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 보도가 나왔는데요.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주가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달 말부터 약 16,000명의 감원이 전망되고 있는데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또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를 강화하는 전략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주가에는 상승 흐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가 흐름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애플 살펴보시면요. 오늘 좀 다소 제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0.28%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알파벳도 살펴보시면 소폭 올랐습니다. 0.66%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셨던 아마존인데요. 아마존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31% 올랐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보실 만한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인데요. 자, 알리바바 오늘 주가도 크게 올랐고요.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알리바바 산하에 T-헤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용 칩을 개발하는 사내 AI 반도체 조직인데요. 이곳의 IPO 준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빅테크가 이렇게 자체 AI 칩 가치를 부각하고 나섰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오늘 주가를 밀어 올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가 암 백신 임상 성과를 발표한 후에 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암 백신의 5년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 성과가 개선됐다라는 결과였고요. 백신 매출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좀 수익성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종양학 사업이 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G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 매출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건 2026년 매출 성장이 둔화된다는 예상의 가이던스였습니다. 지난해 20% 넘게 좀 고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어땠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알리바바 살펴보시면요. 오늘 5% 넘게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모더나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14% 오르면서 막판에 상승폭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던 G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강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7% 넘게 강하게 급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 중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매크로 지표는 지금 이 시각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시죠. 국제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 그린란드발 리스크가 진정되면서 마찬가지로 하락 국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가까이 내리면서 59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밤사이에 그린란드발 이슈도 있었지만요. 또 무엇보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발간하는 보고서죠. 이 EIA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큰 폭의 재고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86만 배럴이었는데 감소를 보였어야 되는데 이게 막상 실제치를 열어보니 플러스 360만 배럴. 재고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안도감에 다시 한번 공급이 늘고 있고요. WTI는 2%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진정 국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소폭 내리면서 1,463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밤사이에는요, 이 달러 약세가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달러 약세의 배경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조만간 미국과 합세해서 3자 회동을 열 것이라는 소식이 유로화의 강세를 불러일으켰고요.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약세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진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보도록 할 텐데요. 0.7% 하락하면서 9만 달러 선 다시 한번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미국의 상원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 처리가 현재 지연이 되고 있다면서 조금 더 늦게 관련된 이슈들이 이 처리가 될 것임을 시사했는데 이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고요. 금 가격은 다시 한번 4,9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어느덧 5,00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밤사이에 금 가격에 대한 전망을 4,900달러에서 5,400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이 컸고요. 그린란드발 리스크는 진정이 됐지만 여전히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는 여전합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오늘도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채 장기물 10년물은 조금 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채 2년물이 다시 한번 소폭 뛰어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밤사이에 PCE와 GDP 등 각종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탄탄하게 나왔었죠. 이 때문에 현재 1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이 95%, 사실상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단기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미 국채 금리고요.